여러분, 혹시 들판에서 보낸 단 하루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 2장을 같이 보면서요. 정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싹이 트는지 바로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죠. 모든 걸 잃고 정말 말 그대로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두 여인의 그 깊은 상실감. 바로 여기서부터 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에 담긴 짐쯤 희망을 제대로 느끼려면요. 먼저 이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룻기 1장을 보면 그 비극이 정말 참혹합니다. 나오미는 낯선 땅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마저 모두 잃었어요. 결국 남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룻, 이렇게 과부 둘뿐이었죠. 뭐랄까 정말 기댈 곳 하나,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때 여성들은요, 지금처럼 혼자서 땅을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들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룻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아주 용감한 결정을 내리죠. 근데 이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 구걸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당시 사회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둔 하나의 제도를 믿고 내디딘 아주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낯선 사람들의 밭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자 최선의 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 줍기라는 게요, 그냥 운 좋으면 줍고 아니면 마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율법으로 보장된 권리였습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말하자면 오늘날의 사회적 안전망 같은 그런 제도였던 거죠.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밭주인은 밭의 구석까지 싹 다 추수하면 안 됐고요. 실수로 떨어뜨린 곡식단도 그냥 두고 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 남겨진 몫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고대 공동체의 돌봄 방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룻이 어쩌다 보니 들어간 밭이 있었는데 그곳이 하필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우연이 나중에 모든 것을 바꾸는 운명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친절이요. 그냥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일꾼들한테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안전을 보장해 주죠. 그러다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같이 마시게 해주고 급기야는 자기와 같이 밥을 먹자고 초대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몰래 일꾼들한테 시켜서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을 더 떨어뜨려 놓기까지 하죠. 바로 보아스의 이런 행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건 단순히 친절이나 자비라는 말로는 다 담기 어려운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의무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헌신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행한 거죠. 그가 나눈 식사가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거친 빵, 그리고 그걸 부드럽게 찍어 먹는 식초,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희석한 거겠죠? 그리고 볶은 곡식, 딱 노동자들이 먹는 소박한 점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행위 자체가 룻을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겠다는 아주 깊고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룻이 집에 돌아왔는데 보통 이삭을 주운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온 거예요. 나오미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룻에게 하루 종일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어준 밭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걸 듣는 순간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의 조각들이 딱 맞춰지는 걸 느낍니다. 아니, 그냥 친절하고 돈 많은 밭주인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이름과
그의 친절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전원점이죠. 보아스는 그냥 부자 친척이 아니라 고엘, 즉 기업물을 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존재가 바로 나오미가 그 깃든 절망 속에서 진짜 희망의 빛을 발견한 이유였어요. 고엘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아남긴 가족의 땅을 다시 사서 되찾아줘야 했고요. 또 자식 없이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의 보호자이자 대변인이었던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존재를 통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야말로 의지할 곳 없던 과부들이 이제는 구속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된 겁니다. 불확실했던 미래가 지속적인 안전과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베푸는 어쩌면 의무를 넘어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텅 빈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단 한 번의 친절에서 과연 무엇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